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걸쳐 홈. 안녕하세요.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는 주스입니다. 정말? 그건 뭐야? 진짜? 데미안의 데미안의 노래예요? 노래예요. 아니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으면 도대체 뭐야? 눈뜬 장님이야? 지금 앞에 벽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저는 슬픈 슬금입니다. 네, 저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두 사람을 잘 보고 있는 27입니다. 네. 다들 아니, 잘 뭐- 지내셨어요? 네. 아니, 근데 그거 나 얘기할 거 있어. 어워즈 내가 제일 많이 맞췄어요. 아, 맞아요. 저는 진짜 너무 아쉬워요. 정말 하나도 못 맞힐 수 있었네. 그죠? 아니, 제가 하나도 못 맞추는 게 네. 꿈이었는데 그러니까 제로에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로에 수렴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 도전하겠습니다. 제로에 다시. 내가 찍었던 사람, 내가 얘기했던 사람 다 된 거 알죠? 그니까요. 윤남도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 찍고. 근데 내가 그래서 좀 비껴가서 그런 거지.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요. 너무 웃긴 거는 공연을 제일 많이 안 봤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안 봤어. 제일 몰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요. 제일 몰라. 본 것만 찍어. 본 것만. 그때 제일 많이 안 봐서 제일 많이 맞추실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진짜 제일 그러니까. 많이 맞추셨어. 왜냐하면 가장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만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셀렉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셀렉션의 의미가. 그렇죠. 원래 심사는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요. 셀렉션을 잘하는. 선택과 집중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1등 했는데 뭐 없나요? 주스님? 아, 제가 네. 준비해야 되는군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정말요? 뭐 주스라도 뭐 이렇게 오렌지 알겠습니다. 주스라도. 뭐 하나 맞춘 사람도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역시 참가상. 섭섭하시면 안 되니까 다 잘 챙겨야죠. 네. 네. 참가상과 1등상. 좋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이게 그 뮤지컬 어워즈를 보면서 느꼈던 거긴 한데 참 이게 새로운 사람은 없다. 이게 진짜 너무 슬프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좀 제작사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좀 새로운 사람들이 짝짝짝짝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이게 10여 년 동안 거의 이제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하여간 유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레벨을.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정도의 실력으로 올라가기가 아직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좀 더 팍팍팍 나와갖고 신인상 안 받고 그냥 처음부터 뭐 대상 받고 막 이런 엄청난 맞아요. 루키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시상식을 하나 만들죠 뭐. 우리끼리 만들까요? 네, 좋아요. 나같이 안 봐도 괜찮아요? 연극 주세요. 연극. 괜찮아요. 나같이 괜찮아요. 선택과 집중하는 사람도 괜찮을까요? 너무 편파성이 있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뮤지컬에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은.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뮤지컬 시상식을 봤을 때는 뮤지컬 배우들 내가 다 아는 저 사람들이구나. 저게 다겠구나라고 생각하실까 봐. 사실은 근데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거의 뭐 99% 이상이 지금 보이지 않는 배우분들이 계실 정도로 그렇죠. 네,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또 이번에 그 연기상으로 윤남우 배우님 받으신 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너무 오랜만에 좋았어요. 저도. 연극 출신의 나 왜 찍지도 않고 좋다 그래. 이영훈 배우님도 저도 그러니까 신인상. 이영호 배우님도 네. 그렇고 네. 이제 두 분이 사실 이영호 배우님은 연극계도 신인이 아닌데 맞아요. 어저께 제가 모 연출가 이제 뭐 얘기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얘기를 막 하다가 식구 너 그거 아나? 식구 너 그거 아나? 그래서 뭘요? 했더니 내가 20대 데뷔를 해서 40대 중반이 왔는데 평론가들이 나보고 차세대 연출가라고 그랬다고. 아이고. 이미 20년 그러니까요. 가까이 경력을 쌓았을 때 그때서야 뭐 평론가들이나 뭐 이런 타이틀이 차세대 연출가라고 불러줬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참 어떠한 정도의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게 공연계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네요.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를 해야 저는 되는 아직 거예요? 애긴 거죠, 애기.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걸음마. 어. 주스나 태어나지도 않았지. 네, 뭐. 태어나진 않았어요. 않았어요. 아직 분리돼 엄마 뱃속에 있어. 있어요. 분리돼 있는 상태. 정말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이 일을 해야 경제에 이를 수 있을지. 아니 근데 우리 이 공연계 말고 다른 데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일을 하면 경력을 인정받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 10년 되면 뭐 하고 12년 되면 뭐 하고 이게 직급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공연계는 예술을 하는 데는 직급이란 게 없잖아요. 그렇죠. 1년을 해도 배우, 예, 그죠. 10년을 해도 그냥 배우. 그죠. 그런 배우장
연극 한 정도 할 수 있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모 작가랑 제가 요즘에 좀 작가 연출가 얘기할 일이 많아서 모 작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연극계는 정말 단점과 장점이 분명한 데라고. 그래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야? 그랬더니 단점은 아무리 몇 년을 몇십 년을 해도 계속 새로운 걸 원하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작가로서 예를 들어서 뭐 소설이나 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소설가나 시인들의 형식미,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미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하죠. 누구누구 스타일, 뭐 무라카미 하루키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연극은 아무리 써도 그 사람 스타일을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거. 그래서 다음은 뭔데? 너의 생각이 뭔데? 너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대 동시대성이 뭔데? 매번 동시대성을 얻으니까 이제 작가로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맞네. 근데 장점이 뭐냐? 일단 장점이 그것도 너무 웃겼어. 장점은 뭐냐면요. 신입이나 10년 차나 20년 차나 다 동일하게 지원금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게 나이 많으면 못하지 않는 그런 거 거구나. 없고 그냥 신입과 그러네요. 중견과 그다음에 뭐 원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레이스에서 항상 시작하게 되면 평등하다 이거죠. 공연예술계 중에서 연극이 가장 평등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다. 굉장히 현실적인 진짜. 얘기죠. 너무 좋네요. 뭐 이렇게 뭐 10년 차라고 이 경력을 인정받아서 너 이번에 무조건 해 이런 거 없잖아요. 지원금. 아니 그러면 식구님, 우리 식구님과 저도 네. 막 돋보기 쓰고 네네네. 머리 하얘가지고 막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막 글씨도 안 공이 보이는데 몇 개야 지금 공이 몇 개야 막 이러면서 맞아, 지원서 써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지금 엑셀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되겠죠. 어떡하면 좋아. 돋보기 그럼 주스님이 좀 네, 도와주셔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젊은 피가 필요하네. 아니 상상을 하니까 조금 끔찍하네요. 그리고 또 우리 식구님이 또 막 부하가 나시면 나 화가 많죠. 화가 제가 많잖아. 화가 많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지원서 쓰다가 안 보여. 확 올라가는 거지 막 불타는 거지. 약 먹어야죠. 악 먹어야지. 인공지능이 빨리 발달해가지고 도와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누가 나 대신 좀 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예술인들의 지원서를 써주는 네. 컴퓨터 시스템 맞아요. AI처럼. AI가 대화하면서 써주는 거죠. 진짜 난 정말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 음. 대화해주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줄거리 있잖아. 줄거리 이거 잠깐만. 아니 내가 대본을 너한테 입력해줄게. 그럼 대본에 네가 축약해봐. 줄거리를 축약해서 좀 재밌게 그거 해봐. 괜찮네요. 괜찮네요. 근데 수요가 없어서 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딱딱딱 몇 개 찍어줄 테니까 그거 좀 밑에 말 좀 만들어봐. 그렇죠. 그렇죠. 근데 AI가 어. 실용화가 많이 되던데 실용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래요. 빅데이터. 네네. 빅데이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데이터. 사실 그게 다 카피잖아요. 아시겠지만. 맞아요. 짜집기 짜집기죠. 짜집기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보가 많을수록 되는데 정보가 없구나. 정보가 없는 거지. 근데 만일 한문희에서 이제까지 온 지원서 정말 수천 개 수만 개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AI한테 딱 넘기면 그렇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지원서 계속 나와. 그러면 탑 1부터 탑 100까지 맞아요. 요거 샘플로 하면은 완전 달라지는 거지. 대박이다. 게임 체인저지 그러면.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그 시스템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그 우리한테는 너무 유용한 거죠. 그 투자를 하려면 일단 수많은 예술가들이 지원서를 쓴 분들의 다 허락을 다 하나하나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거. 아니 지금 이게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께서 네. 공연을 이제 자주 보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저 사람들 맨날 저러니까 돈을 못 벌어. 맞아. 생각하는 게 맨날 저거야. 그게 뭐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저렇게 살지?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새로 등단해서 올라가기도 어렵고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도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 아니, 그러니까 일이야. 지원금도 장점이 아니야 사실 보면. 맞아 그것도 일종의 뭐 나이 들어서 연금이 나와야지. 블랙 코미디야 블랙 코미디. 블랙 코미디. 그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그분 정말 그분이 좀 즐거워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평등하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나의 그 역차별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지원금으로 연금을 줘라. 아, 지원금 연금 줘야 돼 진짜. 아 진짜 공연 예술인 분들에게 연금 필요해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예술인 복지재단 뭐 이런 데서 연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뭐 고용보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난 사실 그것도 좀 지원금을 얻어서 그거를 실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복잡해요. 맞아요. 예, 복잡하고 뭐가 좀 맨날 다르고 맨날 또 바뀌고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아. 국민연금이 이런 것처럼 막 맨날 퍼센테이지 바뀌고 0.6에서 0.8에서 막 맞아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했다가 보험을 덜 걷어갖고 내가 이미 주신 분들한테 내가 다시 좀 돌려달라고 그쵸. 세금 내야 된다고 맞아요. 내가 징징거리면서 사람 할 짓이냐고요 그게. 세금이 굉장히 음. 복잡해요. 아 복잡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걸 다 따먹을 수 있냐 혜택을 받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잘 받을 수 있는 건가.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한데 거둔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지원금 제도를 보면 지원금을 받으면 아르코나 뭐 예술경영이나 지원금 받으면 다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을 다 필수로 들게 되어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집행자 입장에서 그걸 다 들어요. 근데 그 들어서 혜택이 그럼 예술가한테 가느냐? 그럼 그 예술가들은 사실은 우리와 같이 일하는 예술가 중에 10중 8구는 그걸 어떻게 혜택을 활용할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무조건 보험을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보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맞아요. 그거에 맞아요. 대한 교육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중요하네요. 왜냐면 네. 저희가 그 지원금 낼 때 그 항목이 항상 있거든요. 그게 원래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생겨서 이제 그걸 다 챙겨야 된다 이러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배우 중에서 난 그 누구도 고용보험 혜택을 맞아.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런 사람 난 못 봤어. 못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돈 다 어디 가는 걸까요? 우리가 낸 그 세금. 돈은 어디 갔나? 어우, 뭔가 오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그러니까요. 저희 오늘 오랜만에 녹음실 와서 하니까 확실히 사운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질이 우리 확 자주 달라요. 얼굴 보면서 그죠? 해야겠어요. 자주 얼굴 보면서 해야 되는데 한 좀 덜 좀 바빠주시죠 제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담을 좀 나눠봤는데 사담을 나누면서 얘기했던 게 일종의 루키잖아요. 루키. 그렇죠. 새로운 젊은이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오늘 제가 본 그리고 소개할 뮤지컬 데미안. 이 데미안이 정말 젊은이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한 청년의 성장의 이야기. 맞죠. 그죠. 진짜 옛날에 나는 어렸을 때 한 중고등학교 때 이게 필독도서였잖아요. 맞아요. 수레바퀴 밑에서랑 데미안이 맞아요. 네, 두 개가. 맞아요. 수레바퀴 수레바퀴 밑에서 너무 오랜만에 듣는. 그러니까 헤르만 맞아요. 헤세, 헤르만 헤세. 헤세 모든 게 다 맞아요. 이제 그 필독도서였는데 맞아, 이게 맞아. 은근히 야했어. 데미안이. 맞아요. 좀 그지. 그 좀 나이에 약간- 읽기에는 약간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중학생 그때 저희는 지금의 중학생과 우리 때 지금 맞아요.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희 때는 약간 다 느렸거든요. 그 느린 중학생이 보기에는 너무 깜짝 순진했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아니 친구의 엄마랑 그러니까요. 아직도 충격적이죠, 사실. 친구의 지금도 엄마랑 충격인데. 그러면서 막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봤던 그러니까. 마치 불온설을 보는 마음으로 내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앞에 건 사실 잘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 장면만 기억나죠. 그 관계, 부분만. 그 미묘했던 관계. 엄마와의 그 부분만 어떡해. 기억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주스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에바 부인과의 러브 스토리가 이어진 이유가 아마도 데미안이랑 싱클레어 사이의 관계가 되게 브로맨스도 아니고 동성애도 아니고 애매한 관계여서 그거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에바 부인이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동성애보다는 네. 그게 좀 네. 덜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다는 어머, 거죠. 네. 이게 우리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떡볶이 아줌마 그걸 웬일이야. 능가하는 거잖아 사실은. 맞아요. 떡볶이 아줌마는 그래도 생판 남이지만 그렇죠. 좀 그렇지 않나?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네, 제가 그러한 제 추억의 작품을 이제 뮤지컬로 궁금하네요.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내용은 뭐 이제 똑같아요? 똑같다기보다는 이제 물론 기반을 데미안으로 했기 때문에 그 소설이 뭐 어떤 세팅이라든가 그런 거와 이렇게 차이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파편적으로 조각조각 내서 이것들을 조각조각 내서 굉장히 순서 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자유롭게 했어요. 근데 이번 무대에서
제가 조금 신기했던 거는 2명이 나와요. 2명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데미안이랑 싱클레어랑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다 남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남자가 2인이 나오기도 하고 여자가 2인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데미안을 역할을 하는 애가 그냥 데미안을 역할을 하는 배우는 계속 데미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이분이 데미안을 하고 어떤 날은 이분이 싱클레어를 하고 막 이렇게 막 바꿔요. 기획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그 주인공을 했던 그분이 옆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맞아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겠네요. 네. 그 젠더도 프리하게 하고 아. 그다음에 역할도 프리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장벽을 좀 배제하고 싶다라는 맞아요. 연출의 의도가 있더라고요. 오. 근데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전 별로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오, 역시. 그 정도는 뭘 충격이에요. 그 정도는. 요즘 워낙 젠더 프리가 많아갖고. 맞아요. 그 나는 이제 하도 젠더 프리 해갖고 그게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그게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 그냥 사람이 하는 건데. 옛날에 햄릿 할 때 여자 햄릿을 나왔을 때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워낙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작품들이 워낙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작품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불쌍하다 생각했던 배우님들. 맞아요. 배우님 거의 통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날은 데미안이고 어떤 날은 싱클레어니까 싱클레어 데미안 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대사를 둘 다 외워야 되는 네. 거야. 너무 힘든 일. 노래도 다 외우고 화음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맞아요. 세상에. 아니 학교 공연도 아니고 학교 공연이어도 안 그럴 거. 학교 공연은 더 못해. 더 못하지. 하긴. 그걸 어머.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겠어. 그게 또 딱 기간을 반 나눠서 이때는 데미안 싱클레어 고정을 하고 이때는 데미안 싱클레어 고정을 하고 그렇게 딱 그냥 별로 안 바뀌면 오히려 더 배우들한테는 편할 텐데 그게 아니라 막 일주일 단위로 바뀌고 막 그래요. 맞아요. 막 일주일 계속 단위요? 바뀌어요. 네. 네.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그게 연출의 의도라는 거죠? 그게 네. 연출의 의도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야. 다음 날에 달라지고 막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처음 만든 뮤지컬도 아닌데 약간 그날마다 대본이 새로워지는 매력도 있었어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우들이 아니, 완벽하게는 교수님은 안 해서 몇 번 보셨는데요?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3번이나 봤어요? 아니, 장난 아니, 아니다. 초연을 이제 받고 그다음에 네. 재연을 받고 그래서 대단하다. 장난 아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초연은 남성과 여성이 페어였다면 재연은 이제 동성 페어로 갔고 다음 공연은 이제 섞어서 동성 페어도 했다가 혼성 페어도 했다가 그렇게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또 그런 언급을 하셨었나 보죠? 네. 우선 지금 뮤지컬 데미안의 기본 정보를 좀 얘기를 하면 지금 공연을 하고 있어요. 3월 26일까지. 네. 3월 26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드림 아트 센터 3관에서 하는데 드림 아트 센터 약간 느낌이 영화관 같아요. 맞아요. 멀티플렉스 느낌이 나. 왜냐하면 거기서 워낙 공연이 막 세 개가 나란히 하고 극장 맞아요. 크기 자체도 약간 네. 영화관처럼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공연은 한 90분 하는데 저는 90분보다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재미 때문에 짧게 느껴진 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좀 짧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간 가는 워낙- 줄 모르셨다. 워낙 그 전에 우리가 어. 막 되게 오래 하는 공연들 많이 봤잖아요. 물랑루. 아. 너무 긴 걸 많이 본 아. 거야.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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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런. 길었어요. 이런 걸 막 보다가 이게 90분이니까 짧게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입스랜드 길 거예요. 네. 이프덴 깁니까? 길어요. 이프덴 깁니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프덴을 봅니다. 인터미션도 네. 짧아요, 이프든. 그렇습니까? 네. 정말 괴롭습니다. 화장실 줄이 어마어마해질 거. 저희 같은 만나는 멤버가 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명 상을 받았거든요. 가 봐줘야지. 그래서 공연을 보고 그분이 한턱을 아. 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건데 갑자기 지겨워지네요. 아니에요, 공연이 안 지겨워요. 공연 안 지겨워요? 네. 긴데도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좋습니다. 네. 데미안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누가 싱클레어고 누가 데미안인지 그거 분명히 보이는데 싱클레어는 싱클레어 역할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는 다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여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가 되기도 하고 뭐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막 확 바뀌거든요. 데미안을 한. 그래 맞아 미안해. 아니. 미안해. 나 자꾸 데미안이 정정주스. 정정주 씨 좋아요. 네. 좋아요. 편집 잘할게. 네. 정정주스. 아니야, 이런 아니야 거 그냥 재밌어. 가. 왜? 나의 무식함을 다 드러내.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건 뭐 우리 괜찮습니다. 요즘에 공연 그럼. 보면 막 이름도 잘 까먹어. 네. 괜찮아, 그래도 나이 하겠다는 들어봐. 게 중요해. 나이 들어봐.
어쨌든 이게 한 명이 계속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니까 이게 뭐지? 이게 얘가 결국엔 뭐지?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흩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 다 데미안 내용을 아시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싱클레어가 소심하고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우리의 싱클레어가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이 세상이 악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악에 너무 짓눌려 살던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라는 구원자가 나타났지만 결국 데미안도 정말 완벽한 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이상한 선과 악의 그 이상한 줄다리기 성에서 싱클레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 안에서 이 데미안의 엄마와의 이 이상한 관계, 그런 충격적인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지만 결국 전쟁터에서 이 뮤지컬은 전쟁터에서 과거를 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전쟁터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싱클레어가 전쟁에 참가를 했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전장에서 피비린내난 전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일단 이러한 구조 자체가 조금 바뀌면서 나는 처음에 제가 원본을 읽었을 때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웬 전쟁터?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내용이 앞으로 오면서 이게 뭔가 극적 긴장감을 주고 타이트하게 만든 면이 있고요. 대사들이 제가 연출하신 오세혁 연출님한테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냥 일반 뮤지컬이 아니라 시 뮤지컬이라고 맞아요. 포에틱 뮤지컬이라고 제가 새로운 장르를 명명해 드렸어요. 와. 왜냐하면 대사나 이런 극적 구성들이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굉장히 시적으로 다 구성이 맞아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배우들이 노래하듯 시를 쓰고 시를 읊듯 말을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건조한 일상에 지쳐있는 건조한 사람들에게는 뭐 굳이 저렇게 얘기해야 된다. 여기서 유일하게 F시잖아요, MBTI가. 그러니까 나 F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노래하듯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어색하진 않았어요, 듣기에? 어색하진 않아요. 왜냐면 둘 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인물이 둘 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근데 조금 네. 좀 해봐 주세요. 제가요? 네. 제가 이거 본지 그 너무 오래돼갖고 시적인 이거 본지 너무 오래돼갖고 제가 아니 이거를 그 시적으로 네. 한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대사가 지금 딱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그냥 예를 아무거나 들어서 읽으세요. 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녹음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녹음시 주의사항이 있으면 우리는 녹음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녹음시 주의사항 이런 느낌 맞잖아요. 주스님. 근데 너무 맞죠? 야해요. 야하다고? 숨소리가 너무. 아, 야하진 않아요. 에바 안 나옵니다. 에바 나오지만 에바가 그렇게 그 나오지 않아요. 책에서 그런 그런 네, 느낌 그런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 네, 느낌 되게 없어요. 침착하게. 네. 그렇구나. 전혀 그거 가장 실망스러운데 가장 기대한 장면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빨리 지나갔어.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아마. 네. 약간 좀 힐합 비극 같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 네. 있어요. 네. 그런 느낌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래같이 일상적인 뮤지컬에 이제 이것도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막 그런 일상적인 뮤지컬들이 막 이렇게 중소 뮤지컬에서 막 뜨다가 또 이렇게 약간 막 고전에 약간 시적이고 운율이 있는 이런 뮤지컬이 막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잘 잡은 것 같아요 스타일을. 네. 왜냐면 독특하잖아요. 네. 독특해요. 독특하고 그리고 이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수 있었던 거는 제 생각에는 극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큰 극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은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잘 못하면. 근데 작은 극장이어서 이제 잘 들리니까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타이틀 너무 좋네요. 다음부터 반영을 하시면 좋겠어요. 포에틱 뮤지컬 대면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만일 다음 3년인가요? 3년 때 포에릭 뮤지컬 이렇게 딱 뜨면 다 제 의견인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오세혁 연출님이 하신 말씀이 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욕심쟁이 우훗.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욕심쟁이. 욕심쟁이. 아니 근데 예술에는 욕심이 좀 있어야 네. 돼요. 제가 본 회차는 류동휘
님하고 이규학님이 하셨는데 그 두 분 다 첫 공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지금 공연을 봤거든요. 거의 한 달 전에 공연을 본 거여서. 근데 이때 두 분이 첫 공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 이렇게 팍팍 익었다? 둘의 어떤 앙상블이 팍 완전히 조화를 이뤘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솔직히 아니었고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긴 하였으나 그래도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이제 두 배우가 굉장히 자기가 이 작품을 왜 하는지 왜 이런 형식의 작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공연을 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스타일이 워낙 조금 고전적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으면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땐 잘 받아들이고 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규학 배우님이 좀 키가 크시고 이분이 이제 데미안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에 류동희 배우님이 좀 아담한 사이즈. 아담하다고 하면 안 되나? 하여간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이 하셨는데 그때 류동희 배우님이 싱클레어 역할을 하셨고 이규학 배우님이 데미안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지컬에서 오는 차이가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역할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클레어의 어떤 성장 캐릭터로서의 모습이 피지컬로 잘 맞았던 것 같은데 만일 이 둘이 반대로 나왔다. 그럼 어떨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재관람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그렇죠. 있었겠다. 맞아요. 우리 줄스님처럼 한 두세 번씩 막 보면서. 네, 맞죠. 그렇구나. 두 배역을 만약에 배우 팬이라면 더더욱 봐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죠. 너무 다른 캐릭터를 연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특히 데미안 역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역할을 한 번에 하시니까 에바 부인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악을 상징하는 크로모도 하고 너무 다른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또 피스토리우스라고 이 선지자라고 하네요. 저는 그 역할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배우 팬들이 보기에 오히려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우 팬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그쵸.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N차 관람이 가능한. 맞아요. 수십 번 N차 관람이 가능한 공연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걸 노리지 않았나. 맞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캐스팅할 때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도 다 어울릴 수 있을겠다 이런 걸 다 생각해가지고 캐스팅을 또 하셨겠죠? 뭐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하나밖에 못 봤기 때문에 다르게 어떻게 크로스가 되는지 그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회차만을 얘기를 한다면 어떤 연습을 엄청 시키는 것 같아요. 시켰을 것 같아요. 다른 공연보다 더 먼저 연습을 거의 한 달 정도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네. 계속 바뀌니까. 네. 배우분들이 좀 힘드시긴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우님들 정말 고생하셨겠다. 세상에 개런티를 좀 더 이거 도대체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러한 크로싱이 다 나올까. 이걸 설득한 연출과 프로덕션 팀도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26일까지 하니까 네. 혹시 뭐 안 보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막 크로스로 막 여러 명들이 막 나와서 막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한 배우의 다양한 매력을 알고 싶다. 그러면 보기에 참 좋은 작품이 아닐까. 이제 가격이 65,000원인가 그래요. 네. 요즘에 다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다 올랐어요. 비싸네요. 대학로에서. 네, 대학로 이제 공연들이 이게 그리고 A석, B석도 없고 그냥 전석 65,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연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요. 진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영웅은 정말 또 얼마나 비싸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대극장 공연은 자주 못 보니까. 아니 근데 무대나 음악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음악은 4인조 밴드. 네. 라이브 밴드. 네, 라이브 밴드에서 하고 무대는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네. 약간 전장터 피아노. 네. 피아노 하나가 굉장히 메인 오브제로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데 큰 세트는 많지는 않고요. 단지 그 피아노가 주는 다양한 의미들, 그러니까 첫 만남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런 어떤 중요한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피아노의 오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무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한 얘기가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청취자분들. 왜냐하면 제가 청취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걸 본 지 한 달 전 얘기거든요. 네, 제가 만일 제 기억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오류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무도 되게 현대무용 같지 않나요? 특이했어요. 네. 이현정 안무가님 이번에 리지로 상 타신 분. 네. 맞아요. 되게 춤이라고 해야 되나?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움직임도 되게 까마귀? 뭐 이런 네. 움직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특이한 부분도 있었고 제가 뭐 보니까 여러 가지 할인들이 많네요. 보니까 네. 낭만 바리케이트 제작 공연 유료 티켓 소지자가 있는데 유진과 유진이나 나우앤댄 뭐 이런 공연 보신 분들도 할인이 되고 데미안 할인 그래서 데미안 원작 소설이나 이북 갖고 있으면 또 할인이 되고 싱클레어 할인 청소년 네, 학생 할인. 학생 할인 준대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할인으로 N차 공연을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헤르만 헤세 원작을 특별한 시도로 무대로 옮긴 데미안 대학로에서 한번 공연 보시면 어떨지 추천해보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